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공연 전시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대중음악을 제외한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문화예술도 즐기고 공연 전시업계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던 어제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주말에는 호남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 그러나 불볕은 여전합니다. 경남 양산과 북부산, 서울 노원구 등에서는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 속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가 쏟아집니다. 남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장마와 비슷한 2차 장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전선 형성에 따른 이 남부지방부터의 강수, 그리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중부지방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는 그러한 패턴, 이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기상청의 장마를 얘기를 할 때 보이는 그런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기상청은 주말 낮에 제주와 남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호남에는 120mm 이상, 영남에도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은 이번에도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주말에는 남부에, 다음 주 초에는 중부에 또다시 폭우가 전망되자 기상청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산림청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기가 불안정한 데다 주말 사이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다시 예보된 만큼 24시간 상황 근무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위기 경보 단계는 낮췄지만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다며 산사태 위험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긴급 상황에는 마을 회관 등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는 이번 여름,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치만 보면 고온 기록 행진은 멈칫한 듯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 위기는 여전한 공포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연례 행사처럼 매년 지구 곳곳을 휩쓰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홍수. 지난달은 역대 세 번째로 더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섭씨 16.68도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2023년보다 0.27도, 2024년보다는 0.23도 낮았습니다.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중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데 따라 푸른색이었던 기온 표시가 짙은 붉은색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ioè il Mediterraneo si sta scaldando alla superficie ma non solo, perché il calore assorbito viene poi diffuso agli strati anche più profondi del Mar Mediterraneo. 북극과 남극의 해빙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려 면적이 평년보다 각각 10%와 8% 줄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더위가 가장 맹위를 떨친 지난해까지 2년간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을 뿐 기후 위기는 여전한 겁니다. 각국은 10년 전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부분 기간에 상승폭은 오히려 1.5도를 넘었고 이후 조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산업화 이전보다 1.12도 높습니다. Extreme weather event will continue happening as long as the long term, it's really like the long term warming trend continues. And as long as we don't stop emitting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ll see this warming trend continuing. 하지만 거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탈퇴 명령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기후재앙을 벗어나려는 여정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번 달 수박과 복숭아, 토마토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복숭아와 포도 등 대체 과일 가격이 오르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박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토마토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33%, 1년 전보다 18% 비싼 5kg에 2만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숭아 도매 가격은 생산 감소와 출하 지연으로 평년보다 35% 오른 4kg에 3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찜통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무려 80%나 폭등했는데 서울시가 반값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때깔 좋은 과일에 손이 가지만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선뜻 담질 못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야채가 너무 비싸고 복숭아 세일한다고길래 왔는데 복숭아도 25,000원 넘고 막 그러네요. 하고 지금 못 저기 하고 다른 거 이제 보려고 왔어요. 1+1 하는 거. 꼭 필요한 식재료는 할인 코너에서 고르기도 합니다. 안 사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오늘 당장 해 먹을 거는 굳이 유통기한이 긴 거를 안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는 거 있으면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갑 열기가 무서워진 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달 새 시금치가 80%나 폭등하는 등 채소류가 크게 올랐고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포도까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장 많이 오른 시금치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부담스럽죠. 왜냐면 모든 게 물가가 비싼 상황이라 싶고 2,990원은 적당한 가격 같아요. 여기는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사갈게요. 이런 할인 행사 외에도 바가지 요금 현장을 단속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파는 농산물 등 80여 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해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지방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천만 원에 상당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소비 복권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 관광 소비 행사를 릴레이 개최해서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한 곳당 최소 2곳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연결해서 지방의 관광교류, 특산물 구매 활성화 등 상생 소비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소비 인센티브를 지방에 차등해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전시 쿠폰 160만 장, 공연 예술 쿠폰 50만 장은 비수도권 전용 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여 내일부터 즉시 발급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쿠폰도 8월 20일부터 80만 장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광 소비 시 추첨을 통해 대박 경품 이벤트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영화 입장권 할인에 이어 오늘부터 공연과 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늘리고 문화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과 전시 입장권 예매 사이트입니다. 출연진의 규모나 수준, 공연 장소 등이 괜찮으면 입장권이 보통 1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소규모 공연도 5만 원을 웃돕니다. 전시회 입장권도 2만 원이 넘는 곳이 많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늘리고 문화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연과 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합니다. 공연 할인권은 한 매당 10,000원, 전시는 한 매당 3,000원이 할인됩니다. 할인권은 노을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예매처마다 1인당 2매까지이고 타임티켓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티켓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장까지 할인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새 정부 민생회복 기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이 사용 기간을 9월 19일까지로 맞췄고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전시일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은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이고 대중음악은 제외됩니다. 전시회는 산업박람회를 제외한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등에서 할인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공연은 총 결제 금액이 15,000원, 전시는 5,000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 부담으로 노쇼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영화에 이어 공연 전시 할인권 배포로 지역의 공연 전시장과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막판 협상 타결로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최악은 피했지만 하반기 수출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보편 관세 10%에서 나라별 상호관세가 더해져 15%가 부과됩니다. 애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보다 관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3에서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나 이제 5월에 미리 약간 밀어내기를 했던 그런 품목들이 재고 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드는 8월, 9월에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뜸들이면서 자동차 관세 25%가 언제 15%로 낮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를 미국 측과 추가 협의할 계획으로 협상 과정에서 잃은 2.5%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 통해 가지고 우리 2.5%의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출 효자 반도체도 관세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다만 관세 합의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유럽연합처럼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업계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효했지만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이에 따라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와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전 세계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 투자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달 500억 달러, 약 69조 3,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전략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로봇 차규기가 타이완으로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로봇 차규기를 활용하면 낙농인들의 노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젖소가 차규실로 들어서자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센서가 소의 유두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젖을 짭니다. 농촌진흥청과 민간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로봇 차규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을 시도했는데 세 번째 도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이 1년 365일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노동이라서 이런 노동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로봇 차규기입니다. 가격이 한 대당 2억 원대로 4억 원인 외국산보다 저렴하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개별 차규 기능이 있어서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규 때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40%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타이완에 로봇 차규기 7대를 수출했습니다. 외국에 수출해서 이 로봇 차규기의 성능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13개 농가에서 모두 15대를 운영 중입니다.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미 해외에선 디지털 시민권과 디지털 통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관계 인사들과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결제 수단 자체를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인류사의 새로운 세계의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디지털 문화, 교육, 의료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로 어떤 재정 국가의 어떤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만드는 디지털 시민권 플랫폼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전략과 실행 과제를 도출해 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글로벌 공동과제로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닐솔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쉽고 취소는 어렵게 만든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구매는 쉽지만 취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14개 중 9개 업체가 예약은 앱이나 웹사이트로 쉽게 하도록 하고 취소나 변경은 회사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서 다른 고객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이른바 민폐 카공족을 막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앞으로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프린터, 멀티탭, 가림막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국 매장에 공지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장에서 개인 데스크톱 PC와 프린터를 멀티탭으로 연결해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한 사례가 등장해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본사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각 병원에 오롯이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원 초과까지 인정하는 등 말 그대로 특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추가 시험 조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하던 병원으로 되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선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일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고자 하면 각 병원이 알아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채용한 전공의가 있어 정원을 초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직 상태인 군의관 후보생 전공의가 올 하반기 복귀할 경우 수련을 끝내고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한 뒤 일반 병으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선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여부도 전공의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을 때 추가로 협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에게 다 양보해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모두 11,000여 명. 이미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하는 등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8월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